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예,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사도 감사하지만 인사 대신에 먼저 질문부터 주신다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원창표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빌라 공매 낙찰도 거중 의무 없나요? 거중? 거주 얘기하는 거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경매로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어때요? 그런 의무를 받지 이게 뭐예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예.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신탁이 채권자인 빌라 공매 낙찰 후 잔금 못 낸 물건은 다시 공매 나오나요? 자, 교보신탁이 채권자가 교보신탁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누구냐, 뭐 국가냐, 뭐 교보신탁이냐, 홍길동 씨냐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근데 빌라 공매 낙찰 후 잔금을 못 낸 물건은 다시 공매, 당연하죠. 예, 잔금 못 낸 거는 다시 공매 나옵니다. 자, 경매로 진행되는 거는 경매로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공매로 진행되다가 멈춰진 거는 당연히 다시 공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도리님,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일반 매매로 구입하면,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일반 매매로 구입하면, 근저당권은 인수되는 건가요? 자, 이거부터 답변 드릴게요.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게 되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집이 뭐 5억짜리야. 근저당이 뭐 3억이 잡혀 있어. 예, 그러면은 그거를 임기 받아가지고 은행 쪽에서도 그냥 인수하는 상태로 이렇게 매매 거래를 허락해 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 요즘은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했을 때도 그거를 무조건 갚아야 돼요. 갚고 그 사람이 새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원래 이런 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인수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새로 아마 일으켜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DSR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수하게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일반 매매로 구입한 해당 주택이 경매를 당하게 된다면 앞에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이 예? 음, 자, 일반 매매로 구입한 해당 주택이 경매를 당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근저당은 말소 기준일이 되는지요? 그렇죠. 예, 권리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기부에 살아있는 권리 중에 제일 앞서 있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설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이 7가지 중에 먼저 앞서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날짜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예, 그게 살아있는 권리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예. 그게 살아있는 권리가 아니라면 진작에 지워졌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게 죽은 권리인데 지워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말소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예, 아직 남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마미님, 경매 물건 중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서울시에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1년 반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침 방송에서도 강의한 적 있죠? 부모님 경매에서.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서울시가 그냥 인터넷에 청소할 때 깨끗하게 하다 업, 업, 다운 할 때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 뭐라 그러지? 무슨 공개마당인가? 네, 제가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게 그러니까 URL 그러니까는 사이트 주소가 클린업 말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 사이트 이름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이에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방금 검색했거든요. 이렇게 정비사업 정보 몽땅,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몽땅 여기다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 현황 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를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자료 공개 현황을 봐야 되나? 아, 자치구별 운영 현황. 음, 개수가 나온 거구나. 이거 뭘 봐야 되나? 잠깐만요. 사업장 검색을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 이렇게 누르잖아요. 나옵니다.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재건축, 경성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남현동 1079-13번지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냐? 준공 인가 중에 있다. 이게 되죠? 예, 여기 지금,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청림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번 지수에 조합 설립 인가 중에 있다. 예, 근데요, 이게, 여기 진행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발빠르게 이게 막 이게 진짜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이게 막 변화가 잘 안 돼요. 예, 자꾸, 예, 우리 공무원분들 저기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결국은 요걸 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서울시는 요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경기도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그거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떻게 됐죠? 네. 어, 네, 아이마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성우님, 입찰은 개인으로 보고 낙찰되면 상황 봐서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죠? 예, 요게 법인으로 할 거면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고요. 개인이 할 거면 개인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예, 변경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일반 거래를 할 때에는 어, 내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가도 만약에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뭐 합의하에 변경 다 해주잖아요. 예, 근데 경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애초에 같이 공동 투자하려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으로 할 거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으로 들어가야지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용아빠님이 서울 재개발 진입은 늦은 감이 있죠?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 봐봐요. 지금 꽤 비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가 또 관건이겠죠. 자 그럼 그런 사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몇 명이고 앞으로 신규로 세워질 세대 수가 몇 세대이냐. 요게 갭이 클수록 사업성이 좋고 추가 분담금은 덜 내겠죠.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지금 용적률을 700%까지도 상향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아파트는 다 15층짜리인데 걔네들은 막 40층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야. 완전 랜드마크가 되겠죠. 잘 느낌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내가 그냥 보여줄게. 이것도 보여줄게. 자,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자, 이걸 보세요. 뭘 봐야 되냐면 그 이름 뭐더라? 메세나폴리스 아세요, 여러분? 합정역에? 저희 사무실이 원래 메세나폴리스 바로 뒤에 있었어요, 합정역에. 예. 합정역이 원래 이런 데가 아니었죠? 근데 홍대 상권이 내려오면서 합정역이 완전히 다 살아났어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요. 예. 이거 봐봐.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게 되면 역세권이니까 뭐가 있어? 역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하철역. 이게 메세나폴리스 기가 막히죠? 근데 주변은 어떤 상황이야? 그냥 주변에는 다 15층짜리 아파트 막 요런 거 있는데 얘 혼자 얘 혼자 막 울뚝 서 있는 거야. 역 앞에 있고. 이게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이렇게 변신할 거라니까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여기 주변 봐봐. 이게 다 낮은 건물들만 이렇게 있죠? 예. 여기 막 15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 이 빌딩 같은데 요런 거인데 여기는 이제 이만해진다니까. 용적률 700% 적용이 되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아직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이제. 지금 막 해야 돼. 알겠죠? 막 해야 돼.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이거는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물론 미분양 날 거예요. 나중에 일반 분양 물건들은. 예? 예, 신경 쓰지 마. 시장 좋아지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음. 자, 소담님, 임야 공동 명의로 분할이 안 되었어요. 분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임야를 공동 명의로 분할 안 됐어요. 그냥 분할하면 돼요. 예, 요거는 측량 사무실에 의뢰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1년에 한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어요. 3필지. 예,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설계 사무실에서 그거를 이제 측량을 다 해요. 정확하게. 경계 측량을.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거를 지자체에 또 신고를 또 하고 이렇게 또 등기도 이렇게 따로 번지수 만들어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죠? 이거 누가 해요? 측량 사무실에 한 100만 원? 100 얼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100 몇십만 원 주면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알려줘요. 예, 한 몇 주일 걸렸던 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넉넉히 잡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예, 이니사랑님, 멘토님, 빌라를 보다 보니 2000년 이후 지어진 경우 1층은 보편적 필로티 주차장이거나, 지하 세대가 있는 게 보편적인데, 지하 세대 없고 1층부터 세대 구성된 빌라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드문데, 아주 옛날에 지은 빌라는 그렇게 지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주차장을 옆에 두는 것보다는 1층부터 집을 짓게 되면 필로티를 만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빌라 입장에서도 공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사실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옆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그냥 1층부터 집을 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지은 빌라가 특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은 팔자 쿠쿠다스님, 메토님,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등기, 별도 등기,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선순위 가처분.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저가 변경담 중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에 있으면 이게 말소되는 기준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리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개념 정리? 야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처분 말 그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미리 걸어두는 권리인 거죠. 예. 이 집에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거 뭐 계약하거나 뭐 매도하거나 이런 게 행위를 하지 말아요. 예? 그런 어떤 경고의 의미로 등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엔 돈을 원하시는 거겠지만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내가 줄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선순위 전세권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아닐 때에는 전세권이 선순위겠죠. 이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매각물권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날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유 초보자분들 너무 힘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간략하게 내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예. 임차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권, 임차권 왠지 비슷한 것 같지만 임차권은 뭐죠? 이 집에서 전입신고 날짜를 빼야 돼. 빼야 되는데 대항력의 권리를 내가 인정받으면서 빼야 되다 보니까 뺄 때 그냥 빼면 안 되고 빼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예? 예, 별도 등기는 등기부에 별도로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뭐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예, 요렇게 이게 이름마다 다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어쨌든 포인트만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돈 다 벌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일이 다 전부 답변 못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휴일인데요. 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면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세 조사를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신의 성재 매튜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